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평상시 자기 말씀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찬호 교수님. 예.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신선한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도 뭐 주민자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또 늦은 나이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에, 정말 좀 의아한 게 가장 그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된 게 제주라고 봐요. 요번에, 그죠? 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경남, 뭐 강원, 전북, 전, 맞아요, 맞아, 맞아. 전, 정치적으로, 맞아요. 전남보다도 제주는 이슈가 안 돼요. 예, 예, 예. 민주당이든 어디든. 음, 왜 그런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는 예전의 지방선거에서 제주에서의 이슈는 뭔지, 주요 쟁점, 주요 이슈. 그런 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언타케이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또 개원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할 때, 동기부여를 하려면 음, 이게 그냥 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음,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 꿈이 있어야 될 음, 건데, 교수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셨는지, 뭐, 음, 야, 이런 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거든.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라고 음, 하셨을 텐데, 그 어떤 좀 가슴 뛰는 그런 미래상이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이번 수업을 계기로 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이게 더 뭐 운동가까지는 아니지만 음, 수업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실행으로 나갈 그런 씨앗들이 좀 보였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고령화돼 버렸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젊은 피가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젊은이들과 호흡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음, 두 번째, 그 세 번째 질문은 방금 김병욱 선생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성투적인 질문입니다. 풀뿌리 보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미, 음, 뭐, 거기 관변단체,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음, 거기도, 어디든 다 비슷하게 있을 텐데요. 바르게 살기, 뭐, 등등. 그런 분들이 이미 풀뿌리를 많이 이렇게, 장악이라면 장악했을 텐데, 음, 그런 쪽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거 배척할 수도 없고요. 음. 잘 스며들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어떻게 좀 구상해야 될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한국 사회가 참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많은데, 그중에서 어쨌든 뭐, 다양한 분야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권한과 실제 제도를 검토하고 해보는 것을 바닥으로부터 이제 그 올라가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저기 뭐지,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뭐지, 오래된 관행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실제 부딪히면 실망도 좀 많이 하실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제주의 주민자치회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 여기 이제 육지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이제 행정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뭐랄까 행정하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음, 것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름은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적 판단을 안 해요. 그런 음,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면 행정한테 물어봐요, 주민자치가.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되나? 저도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2년 차 해보는데, 정말로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과 전혀 다른 신세계를 제가 2년간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하시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예, 말씀을 좀 예, 해주시고, 일단 지방선거에서 왜 제주가 이슈가 안 되느냐? 제주는 항상 이슈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제주는 변방이고 아까 도세도 전국의 1.3%입니다. 음,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8학번이거든요. 음, 그때 이제 대학 캠퍼스가 광주, 음, 광주가 5.18. 예. 음, 그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죠. 참 저도 같이 그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주 출신들이 따로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제주도는 3만 명이 학살됐다. 아, 예, 예, 근데 왜 제주도 4.3은 음, 왜 이슈가 안 되냐? 우리는 광주가 부럽다. 제주도가 인구가 10% 정도나 됐으면, 저게 음, 변방이 아니라 중앙 근처였으면, 이렇게 소외되겠느냐?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변방인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아까 천년이 꿈 얘기를 했는데 그 이성준 작가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제주도가 1400년부터 그 20세기까지 밀란을 188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00% 실패하는 밀란. 제주도는요, 밀란을 일으켜서 육지에서 진압군이 오면은요, 음, 100% 진압이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 그리고 끊임없이 좌절됐던,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장 큰 좌절은 4.3이죠. 음,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변방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자존과 자치의 길을 걷자라는 거 하나와 또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자존과 자치를 길을 걷으려고 깃발을 드는 순간 우리는 박살났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가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제주가 변방이고 도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음, 항상 중앙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주가 핫 플레이스가 돼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뜨지만 예전에는 진짜 예, 정말 서러움이 많았어요. 변방인으로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 학생들한테 가슴 뛰는 그런 부분에 저는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만들었고 했는데 학점을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3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음, 어,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지금 아까도 말해주면 3명 중에 1명은 그 음, 3명인 조직 제2천사에 음,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음, 또 나머지 2명도 참여하고 있고 음, 요번에 천년의 꿈 그 행사할 때 학생들 한 100명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한 100명 정도 서명도 받아냈어요. 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해서 했고 왜냐면 이제 수업 끝났거든요, 작년 후. 그리고 1학기 수업은 제가 폐강이 되는 바람에 아예 동원할 수 있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도 한 3명 정도가 있어서 이게 씨앗이다. 음, 이 3명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제주대학교 안에서 어떻게 그 학생들의 꿈을 펼치느냐. 그리고 또 제주도학교가 학생들이 저는 이제 제주도학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느낀 게 학생들이 보면 이게 뭔가 날개 꺾인 그런 육지부 대학으로 가지 못했다는 그 변방에 그냥 남게 됐다는 그런
그 좌절감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학생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저는 만나면은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는 학부학생들 교양 속에 너희들은 제주 유일의 국립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음, 자랑스러운 제주대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3명 정도가 CIC 있으니까 음, 이걸 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운동들이 좀 성공을 해서 제주가 정말 어떤 자주적 입법권을 갖게 되고 제주도민이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면은 학생들도 어떤 좀 자부심을 갖고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풀뿌리 보수주의를 말했는데 사실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비슷해요. 관변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 진짜 해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주민자치단체냐, 주민관치거나 주민봉사단체지 하면서 나가거든요. 제가 풀뿌리 원탁회를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 주민자치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생각을 갖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튕겨나갔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 시민위에 한동안 좀 푹 빠졌었는데, 멋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시민위회가 현실적으로 구현이 됐어요. 제프 뽑기 하잖아요, 주민자치원들. 음, 근데 시민위회는 현실적으로 구현을 했더니, 야, 이게 그 우리가 꿈꾸는 시민위회하고는 정반대로 관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관의 어떤 관의 대변인이 되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음, 그런가 그러면 생각을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간에 협조적이고 하면 또 얻어먹는 떡고물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주민자치 하겠다기보다는 요거 갖고 하면은 관하고도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요. 뭐든지 수월하잖아요. 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또 이거 한 감투로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관변단체 쪽으로 흐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밑으로부터 민으로의 통제라든지 밑으로부터의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일에 풀뿌리 원탁가위 같은 게 제도화되면 예? 생각 있는 5명 이상이 모여갖고 조례안이 됐던 정책안이 됐든 주민자치 발의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그걸 많이 부결시켜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투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시끄럽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목소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심의가 올라왔는데 심의하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많이 부결시켰다. 관의 눈치가 보고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반발들이 개인이 반발하는 거는 잘라버리고 끝낼 수 있지만 조직이 반발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풀뿌리 원탁회의라는 거는 5명 이상이니까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 풀뿌리 원탁회의가 연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바닥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주민자치회가 감치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민의 눈치도 봐야 돼. 예?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도 건강하게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그래서 제 주민자치 운동을 제가 10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풀뿌리 원탁회의란 대안을 생각하고 풀뿌리 원탁회의 없는 주민자치회는 공화다. 결국은 추첨으로 뽑혔고 민의위한 선거는요. 선거는 민의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민한테 잘 보여야지 뽑히는 거고 잘못됐을 땐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의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근데 막상 추첨제를 돌려보니까 추첨제는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관의 눈치는 봐야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 위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추천제가 이게 맹점이구나. 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제 의회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미래 눈치를 볼 수 있는 압력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회는요, 뭐 저는 전국 단위로 먹어도 시민의회한테 입법권하고 발의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 시민의회는 그냥 올라온 걸 심의하고 의결하게만 해라. 입안권 발의권은 누가 주냐? 밑에 풀뿌리에 줘라. 그러면서 상호 견제가 일어나고 균형이 일어나야지만 그 주민자치회가 됐던 시민위원회가 됐던 건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시민위회 하시는 분들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시민위회가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지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현실적으로 있는 시민위회는 제껴버리고 자꾸 이상적인 시민위회를 만들어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들었다면 이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냐. 답은 풀뿌리에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물론 이 풀뿌리 원탁회를 해봤는데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지금의 어떤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추첨제가 갖고 있는 무책임성 음,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고민을 섞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기존의 행정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뭐 지역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색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과 제 나름대로 성찰에 의하면 이게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관료화되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적어도 그 사안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내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시민의회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직을 먼저 만드는 방식은 결국은 그 조직이 화석화되거나 기득권화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한다면 또 저는 요번에 이제 뭐 그 돌봄 관련해서도 저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주민이 중심이 되려면 주민을 중심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과 그 관련된 사람을 결속시키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요번에 학생들이 그나마 내용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생활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개헌안을 만들어 보자 AI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매개가 돼서 내용을 구성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조천읍에서 만약에 주민 관련된 원탁회의를 만든다면 원탁회의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조천읍의 주민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내용을 함께 발견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성하는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공감하고 사실 원탁회의가 그거예요. 원탁회의 목적 자체가 정책안이나 입법안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설 조직으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제도화가 되면 그게 발의돼 갖고 성공을 하면 해산이 되거나 소멸이 되겠죠. 우리 이건 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니까 어떤 제도화 시스템이 아니고 자발성을 강조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또 입법안이나 뭐 정책안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내면서 계속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상설적인 형태의 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탁회의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발의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조직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대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아까와 같은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거 없이는 음, 쉽지가 않아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해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음, 잠깐만, 음. 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1분만 잠깐 쓸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상관. 제가 이제 제가 주민자치에 지금 2년 차 하면서 제가 이제 짧은 관찰을 통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한국의 주민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지방 행정이에요. 행정 조직. 근데 행정 조직과 별도로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따로는 주체적으로 때로는 협력적으로라는 이 굉장히 이상은 사실 실현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한국의 오래된 전통은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행정에 모여 있고 일반 주민들은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사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는 협력이에요. 늘 협력이에요. 늘. 그래서 같이 협력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음, 뭐냐면은, 어,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다투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기본은 협력인데, 협력에서 행정은 뭘 할 것인가, 주민은 뭘 할 것인가가 굉장히 뚜렷한, 사안을 사실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불강 이동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발굴이라는 사안을 주민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발굴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일이니까, 돈을 주라, 주민한테. 이 일을 하는 주민한테 돈을 주라. 그러니까 행정이 오케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하기 어려운 건데, 주민이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건 이제, 주민과 행정 간의 관계가 협력은 협력인데 이전에 두루뭉실하게 이제 주민들어 자원봉사 좀 해달라라는 뭔가 도움을 두루뭉실하게 주는 것보다는 역할이 주민의 분명할 때,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면서 음, 행정과 협력하는 요런 구조를 사실 지금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주체성을 세우는데 그 옆에 주체성. 늘 보호자로 있는 행정을 음. 떼내고 주체성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한국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 뭐죠? 입법이라든가 이 제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네. 그, 예, 그 그러니까 부분에 용어, 대해서도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협력이 아니라 사실은 협조죠. 행정기관의 협조, 헬프, 도와주는 방식이었었다면 지금 우리 김경 선생님이 상호 대등한 주체 대 주체로서의 관계야말로 그게 코오퍼레이션으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협조하는 방식으로부터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지금 같아요. 네, 시스템에서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기금을 제도화하고서 그 주민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돈 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음, 돈이 없이는 일을 못해요. 돈줄을 주고 있는 쪽이 힘을 가져요. 아까 만일에 뭐 돌보기 위해서 뭐 발굴자들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활동비라도 좀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주겠죠, 행정이.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한테 끽소리 못 해요. 음, 왜냐하면 그거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주민자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행정에 의존적이냐? 시스템적으로 주민자치가 독자적인 재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독자적인 재정을 가지려고 하면요, 주민자치가 법인격이 있어야 돼요. 예? 법인격이 있어야지 재산과 시설을 소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이 완전히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니까
항상 행정은 갑이고 주민자치는 을일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풀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근데 행정이나 정치권이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서부터의 예를 들면 제도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10년 주민자치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야, 이래 풀뿌리 원탁가기 갖고서 밑으로부터 움직임 없이는 이거 앞으로 20년, 30년 못 바꾼다. 음,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도 또 얘기했고, 우리 지금 요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아니잖아요. 음,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바뀌잖아요. 음,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아니, 정말 웃긴 게, 선거가 게임이라면은 정당은 선수예요. 근데 게임의 룰을 그러면 선수들이 정하는 게 정의롭나요? 더군다나 힘센 두 선수, 우리나라 힘센 두 선수가 다 저 게임의 룰을 정하게 하면은 당연히 그 두 선수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입법권을 꽉 틀어주고 있는 그들이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제3자가 룰을 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람이 룰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결국 입법권이 문제인데 진짜 국민이 저는 지금 투표권 갖고 지금 약간의 투표권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 투표권 침해 문제 갖고 격분들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몽땅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예? 정말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 운동부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 뭐 정치 시스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주민자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예,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우리 이현주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예, 다른 분들도 이광기 회장님도 오셨네요. 예,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고민을, 예, 얘기하는 시간이, 예,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중간에 들어와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그냥 저의 짧은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은 저는 주민자치회를 가장자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핵심으로 들어가려 하면 할수록 그들의 생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가장자리의 서름과 깊은 슬픔에서 한참 예, 가슴이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야생의 마을에서 살아남기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성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음, 이게 자꾸 자리 뺏기가 되고 투쟁이 되면 이건 싸움의 언어가 되지 않나 하는 본격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문제는 크게 가고 삶의 부분으로 작게 쪼갤 수 있는 것들은 작게 가되 이걸 삶의 언어로 어떻게 좀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 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음, 야생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근데 여전히 거대 음, 담론에서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 음, 그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음, 세대별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진행하는 조직마다 너무나 다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하나로 민주주의로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의 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계속 저의 숙제 중에 하나도 결국은 누군가 조율해낼 수 없고 음, 소수의 의견은 여전히 묵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있는가에 음,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만나는 수업에서는 일부러 안 해보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어떤 갈등이 이제 뭐 발현이 됐을 때 예, 큰 민주주의 손을 들어서 다수결 민주주의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해본 방식의 소수결 민주주의를 좀 해보는 것 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른데 이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멍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깊은 슬픔에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씨앗이 있을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을 단위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 소멸해 가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감히 해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너무 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언어를 녹여낼 것이냐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구멍과 그 이제 민주주의의 그 실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좀 모아서 신용인 교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김성거 선생님도 말씀 좀 하시고요. 또 여기 뭐 네, 우리 이광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 쟁쟁한 분들이시잖아요. 예. 네, 다른 분들 예. 저는 네, 워낙 신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 뭐 연구도 하시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틀이 나름대로 단단해지고 실천 가능성이 굉장히 깊은 거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존경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의 어떤 뭐 바람직한 모습 뭐 이런 거대 담론보다 창풀뿌리 가장 낮은 가장 음, 작은 단위.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보다 더 작은 음, 하나의 동네, 음, 제 지역, 뭐 도시 같으면 아파트 단지 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생각해 보면 그런 단위에서의 생활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주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공공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우리 음, 김경수 선생님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어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이제 1년 차가 되고 그 전에 이제 뭐 서울 쪽에 은평구에서 조금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음, 저는 이제 이게 어 각 지역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르겠지만은요. 음, 뭐 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또 저 편견일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생활 정치에 뭔가 주민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의 마중물 역할은 누군가가 뭐 마중물이 있어야 될 텐데 음, 물론 또 마중물이 하나의 제도가 되고 기구가 되고 조직이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뭐 불편한 점이나 단점도 있겠지만은 음, 어차피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약간의 그 생각들이나 경험들이 좀 있죠.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건데 음, 저도 은평구에서 좀 활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양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고양시는 주민자치회가 그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위원도 아마 한 5, 60%는 그때 자치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했고요. 음,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지금 한 25명인데요. 작년 가을에 그 자치위원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한 5명 정도 이내로 줄고 확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뭐 자치회가 굉장히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확 바뀐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조금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쉽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은 결국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신 교수님의 얘기나 이런 그런 쪽에서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약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주민자치의 생태적으로 관과 이렇게 밀착돼 있고 뭐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지만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음, 나름 어느 정도의 법적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지원도 받고 또 약간의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그룹도 있거든요.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약간의 예산도 쓸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물론 생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기겠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럼 주민 자체의 역할이 뭐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했던 이런 원탁회의 같은 이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자발적인 어떤 그 움직임들을 이렇게 촉발해내는 역할을 아마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게 제 지나친 어떤 네. 근거 없는 낙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도 보면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에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지금 거의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그전엔 지금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협조하는 것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새롭게 좀 이렇게 그 부분을 만들어 가면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어떤 뭐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이 듭니다. 네, 네. 뭐, 주민자치회가 이제 뭐, 오래된 데는 뭐 벌써 5, 6년 정도 됐고, 뭐 짧더라도 한 2, 3년 정도 되면서 이런저런 초기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운영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퇴행해서 이렇게 기득권화되고 형식만 이렇게 그, 그 랜덤 추출을 한다고 돼 있지 실제로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고착화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성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 이광재 회장님처럼 주민자치회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김경수 선생님 불광 이동에 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고 하고 그 중간에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옥석 선생님도 예, 또 그 고향에서 또 다른 경험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화성시 매성면의 주민자치회장 이광재입니다. 오늘 행사가 저희들이 한참 시즌에 행사가 있는, 축제가 있는 시즌이어서 네 군데가 오늘 하루에 다 몰려서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오늘 참석은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신 교수님 글은 제가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읽어놓은 사항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나마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아, 오래전서부터 이제 주장하셨던 거에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주민자치회장으로서 이제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제가 생각으로는 온 전력을 다해서 주민자치회를 선진국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음, 그래서 국회 그 추운 겨울에 단독 1인 시위도 가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3월 30일 날
이제 지방자치법 제 17조 2로 됐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까 이제 신 교수님이 얘기한 거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종속되지 않습니다. 음, 저는 이건 당연히 주민들한테 내줘야 돈을 그 의회에서 책정한 돈이다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본인들이 조정하고 정하고는 있어요. 음, 그렇게는 하지만 이 돈은 우리 화성시에 4조 2천억 되는 그 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돈으로 책정된 거다. 음, 나는 이게 원래는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법으로 돼야 되는데 음, 요번 거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음, 조례로 전부 다 미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성시로는 이 돈을 파격적으로 없애거나 파격적으로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자체가 가만히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 위수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17조 2의 제 한 3항 정도에 주민 자치에는 이제 자력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음, 그 말은 거기에 참여한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저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음, 곧 이것은 그 활동 연계 법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저는 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자 이제 곧 행안부에서 그런 저기가 시달이 될 것이다. 음, 근데 우리가 미리 연계 법인을 만드는 것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자. 지금 음, 당장은 만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검토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원들이 전체 다 오케이를 했어요.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이제 위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도 옛날과 틀려서 옛날에는 제가 사조협동조합을 만들 때 한 50만 원에서 7, 80만 원 그런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현재 그걸 다 해주는 데까지 하니까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출자를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풀을 수는 있는데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저는 4년 동안 위원으로 하면서 거기서 강력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왔어요. 자치를 하는데 특히 지방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것을 하는데 반드시 주민자치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데가 참여 예산이어야 된다. 음, 주민 참여 예산인 게 뭡니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 중에서도 사실 쥐꼬리만큼 배정해 놓은 거잖아요. 음, 이것도 심의해가지고 임의들 빼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투쟁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부결된 건을 올해까지 4번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이게 부결되고 반드시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지역에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음, 저는 주민 참여 예산에다가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해서 기고를 할 것입니다. 음, 4번까지나 이거 부결이 됐는데 음, 이거 하나 식별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부끄럽다. 우리가 11년 됐습니다. 음,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런데 예, 우리 여기 공론 포럼에 의해서 저희는 공론장을 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은 지금도 주민들이 그 한꺼번에 태풍처럼 팍 하고 나서 없어지고 다 잊혀졌는 줄 알았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이거 희망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탁회의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박다준 교수님 얘기한 대로 사안을 가지고 사람을 모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역시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다 조치를 하고도 그분들한테 이제 뭔가 결과를 이제 보내려고 해서 대봉투도 맞췄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책 한 권도 놓고, 그다음에 시장실에 가서 제출하고 시의장실에 제출하는 이런 사진도 전부 다 찍어서 다 해놨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음, 네, 아,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이 그런, 저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도 여기에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아까 신 교수님 얘기할 때 추첨으로 하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그것을 하겠다고 추첨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만약에 냈다라고 치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그 책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치면 저는, 아, 자치분권의 필수 조건으로 정보와 참여를 주장하신 그 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장호순 교수님의 지론은 굉장히 추정한다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음,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없이 주민이 참여 없다. 음, 문제는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도 주민이 모르는 거예요. 음, 그 홍보가 그만큼 막혀져 있고 주민 자치가 뭔지 모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주민자치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을 찾아가면요. 주민자치 그 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읍에서 나왔습니까? 읍이에요? 예? 자, 이렇게 어둡습니다. 음, 이것을 이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꼭 필요로 하다.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게 잘 알려지고 깨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하던 그런 원탁 회의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은 저희는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누가 얘기했던 어떤 권력기관처럼 음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가자. 그런데 다른 데는 이장단 회의는 이런 거를 합니다. 경로잔치를 합니다. 엊그저께 갔는데 버스 14대. 14대가 7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모시고 갔다 와요. 굉장히 큰 잔치죠. 음, 행사를 해요. 주민들이 알아요. 또 뭐 지역보장사회협체, 김치도 담그고 뭐 고추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음, 어, 주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런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 우리가 정말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까 같은 공론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든지 또는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안 알리고 검사를 했는데 적정 판정이 나왔다. 고맙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냈을 때 그쪽에서 받는 것은 저희는 매년 할 거예요. 그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모니터링 들어간다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런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니지를 이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한다. 이제 저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방향이 제가 이렇게 쭉 가면 언제고 그게 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의원들 저는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의제야 당신들은. 대의제인 당신들이 지역에 서 있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치면 내가 덴마크에서 갔다 온 그 주민들이 한 말 이런 것까지 만약에 행정에서 다 해야 된다고 치면 전부 다 공무원 대이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서 너희는 주민자치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면서 나오는 의견 이것을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마치 본인들이 우리는 네가 왜 대의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대의제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로 해서 대의제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따진다고 치면 아직 이르지만 그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불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비관적이도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서 제 발언을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워낙 고민을 많이 하신 문제라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진한종 선생님, 오랜만에 참여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모경대 선생님, 육선미 선생님, 다른 분들 김태수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윤남식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신영인 교수님 그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좀 정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진한용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마이크, 음소거, 음소거, 음소거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진한종 선생님 음소거. 음소거 해주셔야 돼요. 소리가 안 들려요. 좌측 하단에 음소거 오디오를 눌러주셔야 돼요. 좌측 하단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좌측 하단에 예, 소리가 안 들려요. 좌측 하단에 오디오를 눌러주세요. 조금 이따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 다른 분 말씀 먼저 듣고 진한용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모경대 선생님 얼굴 나왔네요. 예, 잘 예, 말씀 지내셨어요? 잘 들었고요. 음, 저는 어떻든 간에 이제 주민자치 의정부가 이제 3기째 진행되고 있는데 3번 다 이제 신청했다 떨어져가지고 어떻든 간에 위원으로 이제 꼭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의정부 시민사단체 이제 연대회를 재창립해가지고 정책 제안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힘 시장이었었던 분이 떨어지고 이번에 새로 민주당 쪽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할 때 핵심적으로 이제 민간협치나 주민자치를 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시민 주권 인수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어서 뭐그 부분들은 이제 제도 문제, 활동성 보장 문제, 이제 역량 강화 문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음, 어, 그 시민사단체에서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준비를 해 들어가면 좋겠다. 음,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서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가능하면 이번에 화면이 안 보이네. 당선된 시장님하고 잘 음, 논의가 돼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고 그 결과 나오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예, 꼭 좀 지, 들려주세요. 진한종 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고 윤남식 교수님 말씀 좀 하시고요. 예, 진한종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소리가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아이고, 같으네요. 그러시군요. 예, 예, 반갑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반갑고. 그다음에 신영인 교수님,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국자치학회에서 세미나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풀뿌리 원탁회의 정말 공감이 돼요. 저도 주민자치에 여러 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맡고 있고 음, 의왕시에서요. 음, 근데 이 주민자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어, 그 위원들 자체도 이걸 동장 주도하에 위원회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자치회로 바뀌니까 음,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정말 자치회는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음, 어, 원탁회의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않으면 음,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봤고요. 아까 그 재정 문제, 재정적, 행정적 음,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치에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있지요. 재정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음, 그 어떤 조그만한 그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하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사실 어, 주민자치회가 성장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또 개정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은 선정위원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저도 지금 위원회에서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어, 그 시에 조례 개정할 때 음, 그 제안을 좀 해보려고 지금 모임을 갖고 연구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 그러한 자료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 연구를 저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를 정말 않죠. 그 음, 토론 자체를 하는 거를 위원들이 그 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음.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공부도 좀 해가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혜인 교수님 정말 말씀 아주 공감하고 아주 깊이 있게 잘 들어서 감사드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연남식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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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아, 안 그래도, 신영인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막 저, 저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오늘 저희 이제 인제대 고영남 법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모임을 하고 오면서 오늘 이제 공론 포럼에 제주대 이제 교수님이 오신다 이랬더니 후배라고 이렇게 되게 반가워 하셨는데 어, 예. 그래서 어 저도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그 수업 보고서를 이제 지역사회에 실천적으로 연결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음, 이제 수업한 내용, 그 수업 내용 중에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그런 갈등 부분들을 계속 학생들과 토론하고 뭐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하니까 교수님의 그 역량이 사뭇 예, 뭐라 그러니까 부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지금 대한민국은 엘리트 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계속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이 지금 강력하게 이제 기득권 세력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두 당의 그 이제 기득권을 이제 채워주기 위한 대의제를 계속 이렇게 연명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그 이제 아이디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시민의회라든지 아니면 풀뿌리 이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새로 이제 법령에 들어갔던 내용들 하면 이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게 지역에 좀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고 어쨌든 수기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어, 모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민의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풀뿌리 방금 수업에 그러니까 강의에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는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그 실천 방안이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서 잘 맞는지라는 그 주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되게 동감을 하고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김태수 회장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네,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도, 자, 신용인 교수님, 쭉 저희들 말씀 들었잖아요. 예, 본인의 의견 또는 제안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광재 회장님,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대부분 이광재 회장님처럼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사실 이런 주민자치 운동이 됐던 이런 운동을 하면서 특히 아까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인문학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기대를 해서도 안 돼요. 아까 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완탁회의 같은 거를 촉발시키고 그 역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거는 팔은 안으로 붙게 돼 있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어 해요. 풀뿌리 완탁회의를 이왕이면은 주민자치회가 촉발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휘하에 두고 관리하고 싶어 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도 주민자치회를 자기 손아귀에 두고 휘두르고 싶어 하지 대등하게 놓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를 그러면 민주주의 뭐냐? 인간이 그런 속성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대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걸 만드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광재 회장님처럼 투쟁해서 계속 싸워내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행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율적인 어떤 권한과 자율적인 돈이 있으면 그리고 역할을 정확하게 법에서 행정은 요거까지 하라. 주민자치는 이렇게 하라. 정확하게 사무분담이 돼 있으면 그렇죠. 굴러가요. 우린 그게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정말 주민자치 운동을 하는 점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그 좀 더 관심과 이해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의 현실이 이렇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욕할 건 없다. 우리는 그게 인간이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성,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도 뭔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시스템 할 거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별적으로 그런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성들을 좀 더 민주주의에 맞게 바꿔가는 작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교육과 제도라는 이 두 축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면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해보고 또 질러댈 건 질러대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갖고서 대하면은 그런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서 또 풀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걸 어떤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훨씬 더 어떤 엘리트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끝난 그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 중에 우리 김찬호 선생님 학생들하고 같이 토의한다고 그랬었는데 못자무사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 많죠? 모두가 자기 무의미한 건가? 네? 뭐지? 무가치함과 무가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저는 우리가 신용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한계와 지금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델이 훨씬 더 유효하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누군가 얘기하신 것처럼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더더구나 저는 신용인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은 것이 제가 늘 공론장은 2명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신용인 교수님이 3명 가지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3명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새로운 하나의 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울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비판보다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거,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작은 실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건넘게 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지역에서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역이 고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어쩌면 수백 년, 수십 년 된 것들, 역사와 그 문화가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바꾸는 것이 대통령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지역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거는 원자 핵이 충돌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분자와 분자가 충돌할 때 나오는 에너지보다 몇천 몇만 배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찾아서 지금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시작한 신영인 교수님이 시작한 원탁회의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영인 선생님도 저희들이 하는 작은 실험들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예, 예, 잠깐만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영준 교수님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자, 고영준 예, 교수님께 안부 전화 윤남치 주십시오. 선생님, 예, 예, 저도 너무 반갑다고 꼭 예, 전해 주십시오. 예. 맞아요. 저도 같이 일한 적 있는데 그 고 교수님하고, 예. 어, 7월 달은 원래 포럼이 없어요. 학예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학예 워크숍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날, 8월 8일 날 원래 포럼을 하는데요. 이때는 그 성공회대에 계신 이호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호 교수님 역시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온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주민 집단과 권력 관계,
역시 권력에 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월 8일 날 토요일 날 7시에 같이 만나서 원래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굉장히 덥대요.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무더위가 될 건데 굉장히 습도가 높은 제주도는 더 걱정이네. 제주도를 그러시겠네요. 바라고. 그래서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희 교수님 오늘 굉장히 솔직한 말씀, 유익한 말씀 해주셨는데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공론 포럼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에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예, 원탁회의 성공을 바랍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채팅방에 올린 것 좀 참조 좀 해주세요. 예. 뭐지? 이광재 회장님, 지금 조례 준비하는 거 같이 공유하고 싶대요. 네. 그 외에도 뭐 예,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네요. 네. 김 교수님처럼 그런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걸로 가지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김 교수님 엊그저께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에 네, 쓰신 글 같이 네. 공유했어요. 신 아유, 전 교수님 그거 쓰신 감사합니다. 글. 읽어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진한정 감사합니다. 수고 선생님, 많으셨습니다. 또 네, 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김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회장님 네, 왜 한 말씀 안 하시고? 아이고, 그러게, 예. 지금이라도 한 감사, 말씀 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음, 평택에서 노인 돌봄 관련해 가지고 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노입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이현주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광재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윤남식 교수님, 교수님, 신현희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전화도 교수님 드리고 수고 할게요.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태준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가면 되는 예, 건가요? 예,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